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과 에너지. 자, 먼저 일과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일은 뭐고 에너지는 뭐냐?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줘. 그래서 힘을 줘서 움직인 정도. 자, 이걸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해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힘을 줬고 그래서 움직였으면 그걸 일했다. 힘줘서 움직인 정도를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뒤에 단원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힘을 줘서 움직이면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를 가진다.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하는 것이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일을 해주니까 에너지가 생겨. 일해주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데 에너지를 가졌으면, 에너지 가지면 일할 수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일해주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그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과 에너지는 자, 바뀔 수 있다.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은 에너지로 갈 수 있고 또 에너지는 일이라는 형태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참고로 에너지는 우리 게임 했을 때 왜 캐릭터 위에 바 있지? 그게 에너지야. 한 대 맞으면 딸는 거 있잖아. 그게 에너지야.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있으면은 내가 누굴 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일은 진짜 움직이는 거고 에너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면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뭐 그런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 대 쳤을 때 엄청난 파워가 생겨. 혹시 이런 게임이 뭐 있는 거 알아요? 잘 모르구나. 그 옛날 게임 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제 그런 게 있어. 바 말고 어떤 버튼을 계속 눌렀을 때 파워를 높이는 게 있어. 그래서 파워가 꽉 차면은 한 대 치면은 이제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반 이상 딸게 만드는 그런 거. 그런 게임 혹시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게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2D 게임 중에서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뭐 수명 다 닳으면 죽는 거지만은 그래서 에너지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에너지는 이거는 그냥은 야 이게 에너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 그지? 에너지가 많으면은 그게 이제 표현이 이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런 점을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 일은 뭐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힘을 줘요. 힘을 작용해서 이동할 때라고 했어. 그래서 위에서 한 번 더 씁시다. 이건 자꾸 써서 익혀야 돼. 힘을 줘서 움직인 정도. 힘을 줬고 힘을 줘서 움직인 정도다라고 해서 힘하고 움직이는 정도, 움직임 두 가지가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과 거리의 곱입니다. 이동 거리, 뭐 거리 상관없어. 그냥 줄여서 그냥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그래서 W는 Fs라고 쓰는 문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과 거리를 곱하면 1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연히 어디로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하면은 힘 준 쪽으로 가야 정상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일은 요거 힘과 거리를 곱할 때는 힘 준 쪽으로 가야 돼요. 자, 힘 준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자, 힘 준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럼 만약에 힘을 줬는데 그걸로 안 가면은 그럼 이게 아닌 거야. 그죠? 힘을 줬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물체에다가 우리가 일을 한다. 즉 물체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물체에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힘은 중력이야. 근데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는 힘이니?
밑으로 작용하거든. 따라서 네가 중력으로 중력 이제 있으면 그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력만큼 힘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힘 주면은 위로 올라가야지만 일돼요. 무슨 얘기죠? 힘을 어디로 줘? 내가 얘를 들고 있으면 힘 어디로 주고 있게? 이거 옆으로 주는 거 아니야? 들고 있다는 것은 밑으로 놔버리면 떨어지잖아, 그죠? 그럼 내 손이 주는 거는 힘을 위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어디로 주는지 알려고 하면 놨을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면 내가 힘을 어디로 주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놓으니까 떨어지네. 그러면 나는 힘을 위로 주고 있겠네. 만약에 놨는데 올라가. 그럼 난 어디로 힘 주고 있는 거야? 밑으로 주고 있는 거야. 놨는데 앞으로 가. 그럼 난 어디로 힘 주고 있는 거야? 뒤로 힘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어디로 주는지 생각하고 싶다면은 놨다. 어디로 움직이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항상 그 반대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과 거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힘준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방향은 서로 어떤 방향이 돼야 돼서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힘을 왼쪽으로 주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말이 얘네들은 같은 방향. 이라야 곱할 수 있다. 자, 같은 방향이라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중력에 대해, 자, 여기 이제 문장을 딱 보다 보면은요, 항상 뭐에 대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뭐에 대해라는 말은 뭐뭐에 대해 한 일,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많아. 대해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힘을 보존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아주 어려운 말이고요. 자, 뭐에 대해서 여기 별을 그리려고 했는데 별이 잘 안 그려지네. 자, 요거 대해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요 힘, 요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만큼의 힘을 자, 그 반대쪽으로 줬을 때의 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뭐에 대해 이란다? 중력에 대해 이란다. 그러면 중력만큼의 힘을 중력의 반대쪽으로 줬을 때 일이다. 알겠죠? 그럼 탄성력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탄성력만큼의 힘을 탄성력과 반대쪽이죠. 반대쪽으로 줬을 때. 그래서 항상 그만큼의 힘을 주고요. 반대쪽으로 줬을 때 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용어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대해에서 가장 의미를 둬야 될 것은 방금 했던 요 멘트다 가는 거 잘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엇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 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이 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 그 힘 곱하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무엇이 한 일. 자, 이거는 그래서 이 무엇이 준 힘 그쪽으로 움직인 거리 곱해서 관다. 자, 이런 사실. 그래서 자, 무엇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철수가 한 일. 그럼 철수가 준임 곱하기 거리하면 돼요. 영희가 한 일. 영희가 준임 곱하기 거리하면 돼. 중력이 한 일. 중력 곱하기 거리를 하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무엇이 한 일 하면은 무엇이 준 힘과 그쪽으로 힘을 준 쪽으로 움직인 거리, 그쪽으로 움직인 거리 이걸 곱해서 구하게 된다. 요 말 정도 꼭 체크합니다. 자, 중력에 대한 일과 중력이 한 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력은 일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그죠? 왜? 나와버리면 떨어지지. 누가 땡겨? 지구가 땡기는 거야. 그 중력이 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을게요. 마찰력에 대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마찰력에 대해 한 일.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찰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쪽으로잖아, 그죠? 그게 마찰력에 대해 한 일이야.
근데 마찰력이 일할 수 있게 없게? 잘 생각해봐. 가만히 또 버리면 마찰력, 지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니? 못 움직이잖아. 마찰력은 직접 일을 하기가 헤매요. 그죠? 자, 근데 중력은 놔버리면 떨어지니까 중력은 일할 수 있지만, 탄성력도 용체를 묶어가지고 잡아당겼다 놔버리면 탄성력이 작용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 근데 마찰력은 놔버리면 마찰력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니?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일을 못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엇이 한 일인지 나중에 이걸 명칭을 정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일의 주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의 양을 구할 때 미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미는 힘과 이동거리인데 이 두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힘과 거리 방향이 서로 같죠? 그래서 힘과 거리 방향이 같습니다. 야, 그럼 야는 지금 뭐만큼 힘을 줘서 밀고 있겠니? 수평면에서 밀고 있잖아. 그럼 이거 뭐만큼 힘을 주는 거겠니? 이 바닥에 마찰 없으면 밀 수 있어 없어? 마찰 없으면 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찰 없으면 그냥 쭉쭉쭉 밀리지. 살짝만 턱 걸어도 싹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고 간다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마찰력 만큼 힘줘서 밀고 있구나. 이렇게 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마찰력만큼 힘줘서 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바닥에 마찰력이 어디로 있는 거야? 마찰력은 움직이는 반대쪽 요 방향으로 있을 거거든. 그렇겠지, 그치? 그 마찰력만큼의 힘을 줘서 얘를 밀고 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중력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 하면은 자, 들어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힘하고 들어 올린 높이.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 올렸어요. 그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야. 알겠죠? 그래서 중력만큼의 힘을 쓰고는 위로 들어 올릴 때. 자, 위로 들어 올릴 때, 자, 어쨌든 위로 올라갈 때.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위로 걸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위로 어쨌든 올라갈 때. 들어 올리든, 아니면 올라가든. 어쨌든 위로가 나오면 돼요. 다시 뭐가 나오면 돼요?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중력이라는 일은요, 이 위에 있잖아. 그치? 이게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당겨요? 중력이 당기죠. 그 중력이라는 일은 뭐예요? 중력 곱하기, 자, 낙하거리라고 써요. 낙하거리. 이거 중력이 당기는 거야. 그 똑같아요. 중력에 대한 일 할 때는 뭐 해서? 중력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내가 들어 올리니까 뭐가 생겨? 높이가 생기거든. 그럼 중력에 대한 일은 중력만큼의 힘을 줘서, 자, 여기다 이렇게 써버렸네요. 여기는 중력에 대한 일을 쓸 때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쓸게요. 자, 이때는, 자, 중력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들어 올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떨어지니까 이걸 특별히 낙하거리, 높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력에 대해 일하면 중력이 다시 일할 수 있다. 똑같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줄의 뜻이 뭐냐? 1줄이라는 이 일의 단위는 1뉴턴 줘서 1m 이동하면 1줄이 됩니다. 1뉴턴 주고 1m를 이동하면 1줄이 됩니다. 1줄의 의미는 1뉴턴에 1m. 다시 1뉴턴이 뭐예요? 자, 1m. 자, 이렇게 1뉴턴에 1m.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1의 양이 0인 경우. 1의 양이 0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1의 정의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으니까 힘은 줬는데 안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움직였는데 힘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요게 힘이 0인 경우,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0이다. 자,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바닥에 마찰이 없어. 그러면은 힘을 줄 수 있냐 없니? 이 힘을 못 줘.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물체를요, 이 밀어요. 예를 들어서 이 느낌이야.
내가 맨손으로 이렇게 미는 느낌이 마찰이 없으면은 이 느낌하고 같아요. 이거 지금 내가 마찰이 있으니까 주는 힘이 느껴지지? 그렇지만 마찰이 없으면은 이러는 거나 이 칸의 느낌이나 이 칸의 느낌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 없는 면을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 무중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중력이 없죠? 손을 그냥 내가 익하는 거나 얘가 있는 상태에서 익하는 거나 이 두 개의 느낌이 똑같은 게 무중력이야. 지금 확실히 무게가 느껴지잖아. 근데 무중력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힘을 안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소하는 경우, 등소 운동하는 경우에는 힘이 실제로는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마찰 없는 면 혹은 무중력. 마찰 없는 면 혹은 무중력 상태. 이럴 때 마찰 없는 면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 등속 운동한다면은 이때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인다면은 힘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일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0.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힘 줘도 안 움직이는 경우 있죠. 네, 이건 힘을 줘서 밀었는데 안 움직여요. 자, 힘 줘서 밀어도 안 움직이는 경우. 자, 힘을 줘서 밀어도 안 움직이면 그때는 결국 거리가 0이라서 자, 이게 일이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얘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 바위가 있어. 나는 앞만 밀어도 안 움직여. 근데 자동차가 박으면 바위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마치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힘으로는 도저히 안 움직이는 상황. 그래서 힘 줘서 밀어도 안 움직인다 하면 그거는 2, 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힘이 없거나 거리가 없으면 요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요게 얘기의 핵심이에요. 수직일 때. 수직이 돼버리면 보통 이거 그림이 밑에처럼 들고 가는 거거든요.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일 때는 자,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갈 때입니다. 힘은 어디로 줘요? 위로 주죠. 근데 가기는 앞으로 가니까 이 경우는 힘준 쪽으로 간 거리가 있어 없어? 이게 결국에는 힘준 쪽으로 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힘준 쪽으로 간 거리가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1이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반듯하게 들고 가잖아. 자, 내가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 우산을 쓰고 갑니다. 자, 이 사람이 우산을 그래도 자, 이렇게 잘 받치고 쓰고 가요. 이거 우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우산 같아 보이죠? 자, 우산을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갑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서 따박따박 걸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막 바람이 막 심하게 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우산을 앞으로 기울였어. 우산이 이제 왜 우리 우산 쓰고 가다 보면 거의 실제로 반듯하게 쓰고 가는 경우보다는 바람 불고 해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갈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갈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가긴 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의 경우에는 움직인 쪽으로 힘 줬어 안 줬어? 이 경우는 힘을 안 줬어. 왜냐면은 이때 가긴 일로 가는데 힘은 어디로 주고 있겠니? 위로 주고 있거든. 근데 이 경우는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우산 앞으로 살짝 기울였거든. 이렇게 되면 힘을 이쪽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고 있으면은 이때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옆으로도 주고 있고 위로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벡터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자, 요렇게 평행사변형 대각선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비스듬하면은 그래도 움직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할 수 있다. 대각선 그려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이 수직으로 수직으로 들고 가면 자, 이때는 결국 1이 0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직으로 들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들고 가면 이때는 1은 0이 아닙니다. 왜 비스듬히 들고 가면은 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비스듬하면은 수평 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수직 힘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거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서 결국에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내용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여기 2일 양이 0인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얼음판은 무중력이고요. 자 얼음판은 무중력이고 우주공간은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아 얼음판이 내가 방금 무중력했죠. 얼음판은 마찰 없고요. 우주공간이 무중력이에요. 자 우주공간이 무중력이고요. 얼음판이 마찰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리고 일하면 자, 물체가 일을 하면 일한 만큼의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봐요. 이거 잘 봐야 돼. 물체에 일을 하죠. 그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체가 일을 합니다.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일을 받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따지면 물체에 일한다는 것은 물체 입장에서 물체가 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받으면 물체 입장이야 순수하게. 물체 입장에서 일을 받게 되면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로 일을 하게 되면 지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체에 일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물체가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력학이라는 파트에서 배워. 그때는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물체는 아니고. 자, 이 그림 잘 보면 줄을 들어 올릴 때가 여기 떨어질 때가 있어. 자, 들어 올릴 때는 뭐만큼 힘 준 거야? 중력만큼의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들어 올릴 때가 중력에 대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중력에 대해 일을 하게 되면 추에는 에너지로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위에 가지고 있었을 때, 위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자 중력에 대해 일을 해주면은 추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추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떨어지면서 중력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 이렇게 바뀐다. 여기는 자 중력에 대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중력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해주게 되면 추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은 중력이 작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문장에도 좀 나와 있어요. 자, 일 구하는 문제가 있고 자 해석을 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그래프가 나와요. 힘과 거리 그래프가 나오죠. 옆에 이 힘과 거리 그래프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넓이가 1입니다. 요거는 넓이가 1이에요. 알겠습니까? 넓이가 있다. 삼각형이면 삼각형 면적으로, 사각형이면 사각형 면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에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비가 요거 채워봅시다. 자, 과학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고, 물체가 자 힘 준 방향으로, 자 힘 준 방향 혹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일을 했다. 힘, 준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힘을 줬잖아, 그자? 그럼 힘을 받은 방향, 즉 힘을 준 방향 혹은 자 힘을 받은 방향, 그걸 통칭해서 그냥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자 일의 양을 구하는데 이때 힘의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하고 자 힘을 방향, 힘 준 방향, 즉 내가 여기서 힘 준 방향 밑에 보면 힘의 방향으로 적혔을 거예요. 힘 줬다는 그 방향이야. 내가 힘 준 방향으로 가야 정상이야. 알겠죠? 자 이동한 거리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와 거리,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자, 일량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딱 보니까 단위인데 1줄은 1뉴턴의 힘이 1m 이동하게 만들었을 때를 1줄이라고 한다.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물으면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릴 때는 뭐만큼 힘 좋겠어요? 무게만큼 힘 좋겠죠, 그죠? 들어 올린다면 무게만큼. 자, 그 다음에 자, 자유낙하할 때 자유낙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유낙하는 떨어져. 이때 누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낙하를 하죠.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유낙하할 때는 그럼 중력 곱하기 낙하거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얼음판이 스케이트 타고 자, 등속 얼음판이 나오면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마찰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얼음판에서 그래서 등속 운동하게 되면 1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들고 걸어갈 때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요. 그럼 중력에 대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중력에 대해 일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 힘은 얼마예요? 3N이에요. 자, 그리고 2m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10kg짜리는 중력이잖아, 그지? 그 중력으로 자, 이게 1kg가 9.8N이니까 98N이 나올 건데 그거는 중력 방향이야. 옆으로 가는 거에는 자,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들어 올리거나 밀고 이동하는데 들고 앞으로 가는 것은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뭐 한 거예요? 수지. 자, 얘들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들어 올릴 때는 뭐만큼 힘 줬어요? 중력만큼 힘 줬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자, 들어 올릴 때는 중력만큼 힘을 주지만은 상자를 밀고 갈 때는 이건 뭐만큼이 되는 거예요? 네, 마찰력만큼. 자, 그래서 마찰력만큼 힘 줬다. 자,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일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일을 한 경우 그럼 뭘 보는 거냐? 힘 줘서 움직이면 돼요. 일한 경우는 힘을 줘서 결국 움직인 경우. 자,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역기 들어 올리는 건 일 맞죠? 네, 이런 건 일이에요. 중력 곱하기 이제 높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과학 책 읽는 거 이런 거 안 되고요. 바위가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자, 펜을 주워 올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들어 올리는 거죠. 이것도 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은 이런 경우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m 이동할 때까지 거리는 자, 이렇게 힘과 거리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5m까지 거리를 쫙 표시해 주면은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힘과 거리 그래프의 면적이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넓이 얼마 나와요, 이거? 응? 30. 예, 30 나와요. 30 나와요?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m 이동시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km 이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80까지 줬죠? 맞죠? 그래서 5m 갔다 그랬으니까 역시나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면적이 나오면 면적이 1 된다.
자, 면적이 1 된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들어 올리는 거하고 든 채 서 있는 건 다르다. 든 채로 서 있으면은 0이죠. 자, 그 다음에 등속으로 1m 들어 올립니다. 야, 10kg 정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니까 얘는 1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10kg면은 원래 이렇게 돼요. 9.8 곱하기 10. 9.8 계산 안 하고 그냥 곱하기로 다 표시할게요. 그거하고 1 이렇게 들어. 이게 1이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뭐겠어요? 줄 되는 거고요. 10N은 5m 갑니다. 그럼 10N 힘으로 5m를 밀고 갔으니까 5 이렇게 해서 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요. 10N의 물체를 들고 수평 위에서 10m 움직일 때. 자, 이건 들고 움직이죠. 그죠? 들고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2kg의 물체를 들고 높이가 3m인 계단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비스듬하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고 올라갔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를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 2kg짜리를 들고 왔으니까 2 곱하기 9.8 곱하기 2 높이 3m 여기 들어가요. 됐나요? 그럼 이거 보고 누가 제일 큰지 판단할 수 있죠? 누가 제일 크니? 2번. 자, 2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식만 적어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요 40N 요 힘이 중요해요. 알겠죠? 요 40N을 1m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야, 이게 힘이 두 가지겠어요. 100N인 책상에 50N 2m. 근데 결국에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해서 이동을 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지. 얘가 자, 지금 50N이라는 힘을 줘서 밀었고 100N은 자, 100N은 이 책상 무게 얘는 중력이잖아. 그죠? 따라서 지금 자, 수평 방향 50 줘서 밀었고 2m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야 1이 양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가시면 자, 그 다음 들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9.8 곱하기 10을 해야지 뉴턴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야, 이거 지금 봐요. 이게 지금 뭔 그림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얘가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바닥에 놓는 거면 들으니까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게 1이죠?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는 1이 아니야. 아니야. 맞지? 만약에 얘가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밀고 갔다가 마지막에 올리면 이것도 1 되죠? 네, 그렇게 확인해요. 따라서 이것도 2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렸다. 자, 그러면은 9.8 곱하기 2 곱하기 1m 들어오니까 이렇게 1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안 어렵죠? 네,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거 봐봐요. 심리순조가 밀었죠? 이때 밀고 갔으니까 마찰력만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마찰력에 대해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 올렸죠? 요거는 중력에 대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 크기를 물었어요. 한 일이 45야. 자, 그러니까 여기 10N이지만 이 마찰력 얼마 힘 주는지 모르잖아. 그죠? 맞지? 그래서 마찰력 곱하기 거리, 이게 몇 미터 아까 나왔니? 5m 이동했지? 5. 하고 들어 올렸잖아. 10N 10 곱하기 2 했으니까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찰력 얼마 나와야 돼요?
응? 20 빼주면은 응? 마찰력 곱하기 자 마찰력이 5m 같잖아, 그죠? 요거 하고 10N 줘서 2m 들 올렸죠? 그래서 하늘이 총 45잖아, 맞지? 그럼 마찰력 곱하기 5가 요거 넘겨서 빼주면 25 되죠?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N이 이렇게 됩니다. 계산식만 이렇게 잘 써주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체 무게가 5N인 물체가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아요. 자, 무게는 5N이야. 근데 있잖아, 마찰력이 4N이겠거든. 그럼 요 힘은 얼마겠어요? 4N을 주겠죠. 들어 올릴 때는 힘 얼마 주겠어요? 무게가 5N이니까 이때는 얼마 줘야 돼요? 5N을 줘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물체 무게가 5N이고 마찰력이 4N이라고 얘기했잖아. 무게 뉴턴으로 나왔을 때는 9.8 안 곱해요. 질량 킬로그램이 나왔을 때 9.8 곱하는데 무게가 그냥 바로 나왔으면은 여기서도 16, 이 물체 무게가 10N이잖아, 그죠? 10N이고 마찰력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10 곱하기 1 바로 쓴 거야. 뉴턴 나와 있으면은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1은 얼마가 됩니까? 4N 줘가지고 6m 같죠? 자, 5N 줘가지고 얼마 같습니까? 10m 가는 거죠. 자, 이게 총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일의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내용상은 자 크게 문제될 게 없이 전부 다 이제 그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하는 게 바로 어디냐? 문제 풀 때, 이게 뉴턴이 뭐, 이거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아차 하는 순간 착각을 해. 그러니까 무게냐, 질량이냐. 두 번째는 마찰력으로 표시한 거냐. 그게 이제 뭘 곱하냐. 여기 10조 켜줬고, 자,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조 켜주고 마찰력 표시 안 했죠? 그럼 이건 10 곱하기 5 하면 안 되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찰력이 얼마인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10이 쓰이는 거거든. 여기는 중력만큼이잖아, 그죠? 차라리 10N을 여기다 적어줬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적어주잖아. 여기 위에다 안 적어주고 만약에 출제자가 이러면 실수를 거의 잘 안 해. 이러면 잘 안 하거든. 근데 위에다가 적어버리면 이게 땡기는 힘이 10N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찰력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는 무게가 10N이어서 이렇게 10N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연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지? 자, 이런 거는 공통되게 고쳐야 돼요. 자, 만약 킬로그램이 만약에 나와 있으면은 자, 그때는 반드시 9.8 곱해서 무게를 구해야 된다. 근데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32번에 들고 있었다. 10초 동안 들고 있었다. 들고 있으면 일 해야 안 해. 이건 일령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잘 해주면 좋겠네요. 자, 거리 그래프 나오면은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일과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 건 요거는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에 관한 얘기에서 철저하게 잘 읽어봐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하고 요 문제 요거 읽으면서 요거만 바로 확인하시면은 금방 합니다. 이제 요 다음번에는 위치에지 운동에지 이거 나오거든. 거기는 2분의 mv제곱 9,800mh라는 식이 나와서 계산하는 게 있어.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녹화할게요.